그런데 이렇게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다가 를 요청하면 안 주는 업체가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시스템 에어컨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김 과장입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막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막 시스템 에어컨 때문에 피해본 얘기들을 종종 듣고 있어요. 중간중간 계속 중도금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공사 난이도가 어렵다고 추가 비용을 지불하라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공사 진행하다가 도중에 사라지는 업체도 있어요. 시스템 에어컨 업계에서 7년 넘게 일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피해 사례를 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스템 에어컨 관련해서 어떤 사기 유형들이 있고 어떤 걸 미리 알고 예방하면 좋은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업체와 사기 업체를 판단하려면 먼저 시스템 에어컨 계약 프로세스를 알아야 해요. 시스템 에어컨 업체와 계약부터 공사하기까지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프로세스는 일단 먼저 고객과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견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계약금을 입금하고, 공사 마무리 후에 잔금을 입금하시는 순서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심플하죠? 그러면 사기 업체는 어떤 식으로 사기를 치는 걸까요? 일단 상담을 할 때까지는 굉장히 잘해줍니다. 진짜 천사처럼 착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연락도 정말 잘 받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다가 견적서를 요청하면 안 주는 업체가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예 견적서 없이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거나 구두나 문자로 대충 금액만 딸랑 하나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뭐 견적서는 있는데 견적서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장비 모델이 들어가고 또 어떤 자재가 들어가는지 이런 세부 내역 없이 공사 금액 통으로 얼마 이런 식으로 너무 간단하게 써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정상적인 업체라면 오히려 더 자세히 견적서를 써주실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업체들도 견적서 때문에 오해나 분쟁이 발생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저희 회사 역시도 디테일하게 견적서를 써드리고 있습니다. 거실의 실내기 모델은 뭔지, 몇 평형인지, 분지관은 몇 개인지, 그리고 배관 자재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디테일하게 견적서를 만들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마찰 없이 부드럽게 공사가 진행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을 거예요. 연인이나 친구끼리도 연락이 잘 되다가 어느 순간 내 연락을 일부러 늦게 받는 느낌이 들고 나한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죠. 아마 있을 거예요. 사기 업체들이 딱 이렇게 쎄한 느낌이 들거든요. 견적이나 계약서 달라고 하면 바빠서 연락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일부러 연락을 피하는 느낌? 이렇게 쎄한 느낌이 들면서 제대로 된 견적서나 계약서 없이 공사를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보통 가정용 시스템 에어컨의 경우 공실 기준에서 원데이 시공이 가능하거든요. 고객은 그 일정에 맞춰서 이사 일정이나 이런 거 잡을 텐데 희한하게 상담할 때는 친절하고 밝은 목소리였는데 갑자기 톤이 아픈 톤으로 바뀌어요. 진짜 아픈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오늘 갑자기 몸살이 걸렸다든가 갑자기 건강검진이 잡혀서 받아야 된다든가 그래서 설치 연기를 요청하죠. 이러면 진짜 이후에 이사 일정도 꼬이게 되고 또 만약 인테리어 후속 공정도 같이 있다면 후속 공정 일정 역시 꼬이게 되는 거죠. 진짜 들으면서도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죠? 근데 이런 경우가 은근 많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1, 20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몇백만 원 이상은 할 텐데 이런 사기 업체를 거르는 방법은 꼭 알아야겠죠? 일단 첫 번째로는 인스타나 블로그 같은 SNS로만 활동하는 업체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요즘은 SNS 홍보가 대세이긴 한데 이게 온라인으로만 하는 곳인지 사무실이 따로 존재하고 오프라인 영업도 같이 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사무실이 없다는 게 유령처럼 떠돌면서 다닌다는 의미이고 여기서 연락이 두절되면 진짜 찾을 방법이 거의 없어요. 사무실이라도 있으면 진짜 직접 가서 뭐라도 좀 해보겠는데 아무런 주소 없이 온라인 상으로만 활동하는 경우엔 진짜 맘먹고 사기치면 그냥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SNS 상으로만 활동하는 업체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업체가 어느 정도 자본력도 있고 공사 노하우도 많고 탄탄하다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요. 이 기준만 알고 계셔도 사기 업체는 많이 걸러질 것 같아요. 바로 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를 찾으면 크게 사기당할 일은 없어요. 건설업 등록증은 아무나 발급해주지 않고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되거든요. 자본금도 1억 5천만 원 이상이 있어야 되고 기술자도 2인 이상 필요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는 기본적으로 자본력도 되고 기술력도 있고 사무실도 있어서 약간 대기업 공채처럼 허수를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또 이 업체가 믿을 만한지 아닌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제조사 인증점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인증점이 있다는 것은 업체가 제조사 정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뜻이고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관련 면허도 있고 자본금도 요건에 충족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증점 업체는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업체라는 뜻인 거죠. 업체가 제조사 인증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를 예로 설명드리면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비즈니스 탭을 클릭하고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 파트너 안내에 들어가서 우수 파트너 찾기에서 업체를 찾을 수 있어요. 또 계약서 작성을 미루진 않는지, 견적서 내용이 부실하진 않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아요. 계약서나 견적서는 진짜 꼼꼼하게 필수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계약서 작성 전에 견적서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돼요. 근데 이제 사기업체의 경우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견적서 대충 던져주고 계약서 없이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죠. 견적서 좀 자세하게 알려달라고 하면 내가 이 아파트 많이 해봐서 아는데 이거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견적서나 계약서 그게 뭐 중요한가요? 견적서 말고 진짜 나만 믿어요. 내가 업계 경력만 몇십 년인데 내 경력이면 눈 감고도 설치한다니까요. 이렇게 사람을 홀리면서 자세한 견적서나 계약서 없이 공사를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업체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고객님 근데 여기 변수가 있네요. 이 집이 천장 내부 구조가 이상해서 공사가 정말 힘들어요. 공사 금액을 올려야 진행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게 태반입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 이러면 진짜 멘붕이 오겠죠. 다른 업체를 찾기도 애매하고 아마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 금액을 올려주고 설치를 받는 수밖에 없죠. 이러면 진짜 돈대로 나가는데 정신적인 타격도 상당할 거예요. 따라서 계약서는 진짜 필수로 달라고 하셔야 돼요. 계약서에 들어갈 필수 항목은 기본적으로 설치 주소 들어가야 되고 공사 시작일과 준공일, 하자 보수기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사 대금 무조건 확인하셔야 되고 계약금, 잔금 등 대금 지급 시기도 있어야 돼요. 또 계약서 별첨으로 세부 내역서, 즉 견적서가 반드시 첨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는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상호 약속인 거고 공사에 대한 세부 내역은 견적서에 표현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견적서도 체크하셔야 돼요. 또 막 최저가로 현혹하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이런 업체들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 기준엔 이건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격이 싼데 퀄리티가 좋다? 솔직히 그런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가성비 좋은 업체는 있겠지만 싼데 고퀄리티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싼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뭐 용접도 대충 한다던가 배관도 깔끔하게 안 하고 대충 한다던가 이게 당장에는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 한 2, 3년 지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를 받아보면 설치 퀄리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많죠.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고 내가 이 집에서 정말 오래오래 살 거다. 그러면 비용이 조금은 들더라도 확실한 업체에서 설치를 받는 게 좋고 예산도 얼마 없고 얼마 안 살고 이사 갈 거다 그러면 가성비 좋은 업체에게 설치를 받는 게 좋겠죠. 우리가 마트에 가서 고기를 살 때에도 원산지, 부위, 금액 등을 비교해보고 사잖아요. 시스템 에어컨도 마찬가지예요. 한 업체만 컨택해서 보지 말고 몇 군데 비교해보고서 결정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보는 눈이 딱 생기거든요. 그렇게 보는 눈이 딱 생기고 업체랑 대화를 하면 이 업체가 신뢰할 만한 업체인지 아니면 나한테 조금 사기를 칠 만한 업체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은 눈 뜨고 코 베일 수 있는 시스템 에어컨 업체의 사기 유형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기 예방을 하려면 온라인상으로만 활동하는 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또 정상적인 업체라면 견적서도 자세하고 계약할 때 계약서도 반드시 작성하니까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건축업 면허가 있는지 제조사 인증점인지 확인해서 해당 업체가 믿을 만한지 꼭 체크해보고 여러 업체를 통해 비교 분석도 하는 게 좋아요. 업계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치는 게 제 살 깎아먹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솔직하게 오픈해야 건전한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회사가 이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뢰를 구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솔직하고 진솔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가감없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채널이 조금 작기 때문에 질 좋은 컨텐츠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희는 다른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시스템 에어컨 고민만을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았으니까 클릭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